2023년 3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실전경매 제54강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53강에 이어가지고요. 지분경매 접근 방법에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타 지분을 내가 경매 신청하거나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대한민국 한국말 하고 있어요. 영어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집중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요,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53강 이어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지분 낙찰받아 내가 경매 신청하든 누구 타 지분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게 되면 어쨌든 나는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로써 이제 하나의 완전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54강 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만, 오늘로선 일단 그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지분이 경매되어, 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거, 패턴에 대해가지고요.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55강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난 53강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자, 먼저 이제, 이번 54강의 사례는 6번 해가지고 고향지원 사건입니다. 그 전에, 53강, 52강에서는요, 그 다른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거든요.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간혹 가다가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타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지분에 대해 가등기 하고 타 지분에 대해서는 가치 붙는 게 하는 그런 경우 있고, 그거 말고는 거의 뭐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지분 경매에 관심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탁출나게 무슨 뭐 경매 뭐 투자하는데 무슨 뭐 없어요. 봐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보다 또 먼저 앞서 경험을 한 우리 경매 선배님들, 지분 경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 그 패턴만 천천히 보고 난 어떻게 했냐, 따라쟁이 식으로 내가 따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향지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볼펜을 안 띄웠네요. 잠깐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볼펜이 화면이 조금만 이상하게 나옵니다. 나와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볼펜이 또 안 나와버리네, 이제 나오네. 컴퓨터가 말이죠. 네, 됐습니다. 이게 고향지원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2017 타경에 92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18에 3114 해가지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역시 2분의 1 지분입니다. 김모 씨라는 양반이 2017년도에 1억 8,200여만 원입니다. 낙찰받았어요. 2017년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018 타경이니까 2018년도에 경매 기입된 게 된 듯 합니다. 타 지분은 말이지. 이게 이제, 누가 도와주는 거야, 이게. 이 사건에서 보면 밑에 3번 보시면 위 1번의 김모 씨, 이분이 지분 2분의 1 낙찰 받으신 분이거든요. 지분 낙찰 받은 이후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 건전한권 설정해서 대출 발생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실제 본인들이 필드에서 움직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경매 이런 거 공부만 해보신 분들은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안 해봤으니까 지분은 대체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한데 대출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최근자에도 보니까 저희 카페에다 말이죠. 뭐 대출 관련해서 누가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카페에다 질문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죠? 제가 뭐 대출업자도 아니잖아요. 대부업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경매 관련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전문가는 누굽니까? 경매법정 가보시면요, 그 앞에 아주머니들이 좀 명함 막 돌리잖아요. 볼펜 하나, 요즘도 볼펜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그 대출 전문가라니까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보셔가지고 지분 경매도 대출 냅니다. 그 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요, 경매법정 가시는 김에 명함 한 장 받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5개 있잖아요. 중앙지방법원하고 동서, 남북 5개 법원이 있거든요.
근데 동부지방법원에서 봤던 아주머니가 서부 가면 또 있어요. 남부 가면 또 있어요. 북부, 중앙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 법원에 가시라니 가셔가지고, 예, 뭐 물어보시는 거죠. 지분 낙찰받게 되면 뭐 대출이 됐나요? 해가지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시다 보면, 아, 대출 되는데요? 이렇게. 그분들도 어차피, 예, 대출이 발생되어야지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출 문제는요, 제발 그런 데 가서 물어보세요. 카페에다, 엉뚱하게 카페에다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건도 보시니까, 이건 먼저 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일어났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출을 일으킨 그 저당권자. 타 지분을,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타 지분을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대요. 해가지고, 요 위 1번에 지분 낙찰자 김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했어요. 자, 행사해가지고 3,000매각기일 날에 1억 5천여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건 뭐다? 이게 1억 8천만 원, 1억 5천만 원 하니까 전체가 3억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3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도, 요즘은 좀,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좀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이 4억대 한 5억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치솟아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 1번의 김모 씨는 3,000매각길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 11월 20일이죠.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특히 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하고 협상해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 그러면 아주 좋아요. 지분 뭐 일정 금액 받고 내 팔고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안 되면 어떡한다 하더라. 소송 제기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죠? 소송 제기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다 하더라. 그런데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전부가 경매되면. 그런데 어쨌든 공유부동산인데 지분, 일부 지분이 경매가 되면은 타지분권자한테는 우선 매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김모 씨의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지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자죠. 그죠? 근데 보니까 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또 해주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분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단 말이죠. 권리를 가진데 그 권리 행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지분 경매인데 말이지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말이지요. 뭐 보니까 공유자는 보니까 무슨 법무법인에다가 이 사건을 의뢰를 한 모양이더라고. 참 그 양반은 돈도 많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보고 1차 매각기일이 있고 여기 2차 매각기일이 있고 근본에 이제 3차 매각기일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제출했지? 이때 제출해버렸어. 근데 이거 누가 제출했냐? 법무법인에 제출했더라고. 깝깝해. 그 양반도 법률 전문가들인데 경매도 모르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때 우선 매수 신고서 서류입니다. 서류를 제출했다더라. 근데 이거 근본에 3차 매각기일이네요. 이때 이 사람마다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차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당일날 1차 매각기일 당일날 어쨌든 막 죽이든 밥이든 네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차 패스해버렸어. 그럼 그다음부터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김모 씨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경매 절차를 봐가면서 요번에 내가 3차 매각기일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2차 기일에 유찰됐단 말이죠. 그러면 3차 기일 이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이 제출은 이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3차 매각기일 날 경매 법정 가시는데 내 주머니는 뭐다? 입찰 보증금 10% 딱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입찰 보증금. 10%를 딱 가지고 가신 상태에서 딱 누가 들어가면 저요 하면 끝나버려요. 그죠? 저요 손 들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관이 물어봐요.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셨네요. 예를 들어 타지분권자 안종현이라면 안종현 씨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야, 이거 누가 얼마에 입찰했는데 이거 안종현 씨 이거 우선 매수 할게요? 예, 할 겁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 10% 내놔. 알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봐가지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경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방법도 아니면은 2차 기일 이후에 3차 기일 이전에 이게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3차 기일 날 그냥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 3차 기일 날에서 이 입찰 보증금 10% 가져가셔야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것은 사후 입찰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법정 가가지고 입찰하는 것은 사전 입찰이잖아요. 사전에 입찰부터 다 작성해가지고 입찰함에 입찰표를 넣기 전에 집행관한테 확인받아가지고 입찰자용 수취증 찍 가지고 있고 이 사전 입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분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게 상대방이 한 패를 다 깐 걸 보니까 패를 까봐. 패를 깠어요. 까보고 보니까 요거 할만하다고 그런다 사후 이게 이제 공유우수 매수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다. 사후 입찰. 그런데 보니까 3,300여길래 딱 갔는데 아무도 입찰 안 했네. 그럼 에휴 내 마음이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 그럼 사차기일날 해가지고 이제 이때쯤 해가 공유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4,300여길래 또 인간들이 말이지 벌떼같이 확 덤벼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지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공유자 매수 신고에 대해서 뭐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타지분권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가 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0조 어쩌고저쩌고 그런 허튼 소리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법정은 몰라도요. 우리가 경매 투자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법정은 외우는 게 목적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간혹가다 저도 민사집행법 법정은 다 몰라요. 몇 가지만 딱딱딱 알고 있다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 지분 경매를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 이게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분 사례입니다. 남의 사례인데 이걸 쭉 검색을 하다 보면요 지분 경매 하는 사람은 지분 경매만요. 이 양반은 이 사건에서 이분이 이 건에 있어가지고 이분의 지분 낙찰받고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했는데 다른 물건에서 보니까 이 양반 또 가등기를 설정하시더라고. 이게 보니까 아마 어떤 카페 동호회 회원분들 같아. 가등기를 설정했더라고. 이게 뭐 역할 분담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제 이 전체 사건은 이겁니다.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타지분을 어떻게 보면 김모 씨가 타지분을 경매 신청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이고 대단히 감사하게도 이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다 나왔네요. 나왔으면요 잠깐만요. 네. 권땡땡시 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땡땡시 지분 이분일 지분이에요. 2분의 1이죠, 그죠? 2분입니다, 2분. 이분이 제가 볼 때 지분 경매 고수 같아요. 아주 이분이 경매 정보지상에서 쭉 보니까 간혹 눈에 띄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뭐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지 뭐 돈만 되면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4번인데 이것도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원래 권모 씨하고 박모 씨가 두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어. 근데 먼저 권모 씨 지분이 경매 넘어오니까 김모 씨 이분이 들어가서 이분의 지분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박모 지분에 대해서 임의 경매 신청했다. 누가 보니까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게 뭐냐 이게 스토리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국민은행에서 보니까 여기 일단 먼저 권모 씨하고 박모 씨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어요. 저당권 잡았어요. 저당권. 담보를 잡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권모 씨 지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따라서 이게 이런 경우는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당권 변경 등기 해가지고 요 변경 등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가외로 우리 채널에서 며칠 전에 이 변경 등기 관련해가지고 무익녀에 해당되지 않나요?라는 그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 사례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4번에 대해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따단 해가지고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다 땡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 갑구상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아마 보니까 다음 페이지는 또 얼구상에 표시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얼굴 맞네요. 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보시니까 건저당권 해가지고요. 국민은행에서 처음에 2012년도에 본 사건이 2018 타경이잖아요. 2012년도에 한참 전이죠, 그죠? 2012년도에 채무자를 권모 씨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권모 씨하고 또 누굽니까? 김모 씨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권모 씨와 김모 씨인데 그 권모 씨 지분이 국민은행은 잠깐만 정확하게 소유권 관계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권모 씨, 박모 씨다, 그죠? 죄송합니다.
권모 씨하고 박모 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권모 씨, 박모 씨.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채무자를 권모 씨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건저당권은 뭐다? 권모 씨하고 박모 씨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저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이 권모 씨 지분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버렸단 말이죠. 낙찰 받으니까 요 권모 씨 지분이 누구한테? 김모 씨한테. 이거 찬찬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53강, 52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면 자꾸 들어보세요. 어떤 양반들은 1시간이 너무 길면 안 들으면 되지 뭐. 제가 못 들으라고 했어요. 참 딱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길면 듣지만 안 들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모 씨분이 김모 씨 앞으로 소유권을 넘어왔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는 말이죠. 처음에는 권모 씨, 박모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자본 갑자기 지분 여기 이 권모 씨가 김모 씨를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경우마다 권모 씨한테 설정되었던 저당권 빼버려야 돼. 빼는 게 그 저당권 변경입니다. 빼고 하니까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요게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등기예규 411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갑구 4번에 박모 씨 나와 있죠. 그죠? 박모 씨 지분 뭡니까? 전부 저당권 설정이잖아요. 그죠? 포기한대. 뭘 포기하는데 이게? 권모 씨 지분을 포기한대. 보니까 갑구 4번 권모 씨 지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권모 씨, 박모 씨 전부인데 이번에는 이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이렇듯이 저당권에서 설정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김모 씨가 지분 낙찰 받고 나서 국민은행에서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지분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김모 씨 양반이 저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여기 대출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보시기에는 고향지원 사건 이게 2분의 1 지분, 아까 김모 씨 이분의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셨는데, 갑구 14번 김모 씨가 이분이잖아요, 이분.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대요. 보니까 건저당권자가 누구냐? 그 대림동 새마을금고. 요거 하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림동, 요즘도 대림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분 경매에 대해서 대림동 새마을금고가 메모 해놓으시죠. 해놓으셨다가 우리 통상적으로 말이죠. 지분은 대출이 안 된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건 아니에요. 봐가지고 한번 전화해보는 거죠. 봐가지고 전화번호 뭐 인터넷 가보면 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면서요. 실제 사건 경매 정보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고향 2018 타경에 3140 이거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전 사건, 먼저, 이거네요. 전 사건부터 먼저 보죠.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건인데, 여기 어떻게 됐냐 하니까, 여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고, 소유자 권모 씨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2분의 1 지분이. 그래서 이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이분하고 틀립니다. 성 같은데 사람 틀려요. 이 사람이 1억 8,200여만 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고, 2등하고 보니까 1억 8,100만 원 하니까, 이 얼핏 보면 뭐 한 100만 원밖에 차이, 150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건 뭐 또 컨설팅 업체에서 바지 세운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저기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저희가 여기저기서 다 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아까 국민은행 제가 등기부등본상 국민은행 한 건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어쨌든 두 건의 저당권이 꽉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서 말이지
이 낙찰자 뒤통수 치려고 탁 째려봐도 이게 째려보면 지 눈만 사팔대기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이제 권모 지분에 대해 쭉 하다가 권모 씨 지분에 대해서 김모 씨라는 분이 아마 이분 같아. 이분 금액도 똑같죠, 그죠 이게. 이분이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랬을 때 우리는요, 경매가 지분인데 지분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는요, 그 지분에 해당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개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러니까 끼익해서 들어가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경매 취하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내기 탁 풀려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가압류해가지고 어쨌든 뭐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죠? 작은 금액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던지는 물건이지 않겠느냐. 던진다는 건 뭡니까? 경매 취하를 안 시키기, 뭐 취하가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이 국자가 국민은행이잖아요, 그죠? 국민은행에서 토지건물 지분 매각을 소유자 이제 권모 씨하고 아까 잠깐만 등기번호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는 공짜가 이제 공유자입니다. 공유자에서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2018년 11월 28일이죠, 그죠? 날짜 기억하시고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날 3차 기일입니다. 11월 28일 3차 기일인데 2018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11월 20일이잖아요. 11월 28일이 3차 기일인데 3차 기일 한 8일 전에 공유자 김땡땡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경매 딱 보니까 야 지분이 경매 넘었는데 야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네. 에이 말아보자. 그러지 마세요.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가셔가지고 입찰도 써보시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직장 다니는데, 그럼 결혼했으면 어부인을 한테 대리로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은 제가 볼 적에는요, 남자 혼자만 알면 될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은 여자분들하고 완전히 코드가 맞다니까요. 남자들하고 별로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부인한테 말이죠. 이게 경매에 대해서 알려놓으면 이 경매액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생이 참 착해서 그래요. 경매가 왜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지. 이게 경매가 나쁘다는 인식은 뭐냐니까. 그게 임차인들, 사는 임차인들 보증금도 다 못 받는데 그냥 쫓겨난다. 여기에 피를 딱 꽂혀보니까 경매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일종의 또 경매도 일종의 경제 한 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매인들이 없으면요. 대한민국 경제 아마 스탑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 경매는 좋아, 나빠 라고 내가 생각하면 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간단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일절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잘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건도 보니까 먼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만요. 내서 등기부등본의 얼굴로 넘어가고 일제 저당 변경 등기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죠? 저당권 1번 저당권 변경의 목적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포기할 지분에서 박모시, 권모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박모시, 권모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니까 또 여기 또 저당권 두 건이 있었으니까 두 건 다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가거든요. 저당권 변경해가지고 뭡니까? 목적 포기할 지분에서 박모시, 권모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영상물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제 줌인, 줌아웃 하게 되면 화면이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니까 갑구 13번 김모씨 이분이 2분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김모씨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의 1억 2천만 원이니까 한 1억 정도 대출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120%를 기준한다면 건전당권자 누굽니까? 대림동 새마을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영등포구 뭐 디지털로 뭐 417호 이렇게 나와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지난 시간에는 52강이죠. 53강입니다. 53강에서는 내가 지분 낙찰받아가 내가 소송 제기해서 내가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자료는
내가 낙찰받았는데 타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자 경매 신청이니까 또 내가 어떻게 우선 매수 권리에 한다. 상당히 편리하게 나름대로 소위 수익을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건도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분들이 소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보면 용도가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다세대 주택. 이게 다세대인데요. 이게 다세대 같지 않은 다세대예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로드뷰를 한번 보실래요?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 그죠? 이게 어떻게 다세대입니까? 물론 다세대로, 공부상에 다세대로 나와 있지만, 근데 일단 아파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도 지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매 금액이 4억 한 5천원, 5억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거든요. 2023년 1월 달에 4억 9천만 원을 거래됐네요. 이 한참 잘 나갈 적에는요, 5억 9천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5억 9천만 원까지 나갔는데, 이게 여기 46평형입니다, 이게. 예. 면적도 꽤 넓잖아요. 2분의 1 지분이 보셔요. 2분의 1 지분이 18.79평이잖아요. 그러면 전용 면적 전체로 따지면 37평 정도 된다고. 이게 47평형입니다. 47평형인데 2021년도 잘 나갈 적에는요, 5억 9천만 원까지 나갔는데 2023년도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4억 9천만 원에 거래돼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셨던 분들은 얼마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고 또 두 번째 1억 5천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3천만 원이죠. 그죠? 어쨌든 내 자기 자금 3억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현재 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게 한참 푹 올라갔다가 그래도 1억 떨어졌으니까 좀 기분은 좀 언짢겠지만 그래도 4억 9천하고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에 대한 나의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되었고 또 뭐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든지 하게 되면 또 여기서 4억 9천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분 경매라는 것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물건 딱 봐가지고요. 지분을 먼저 먹는다 2분의 1.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략한다. 이게 과정 한 2, 3년 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속전속결로 나간다더라 그러면 받자 말자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지분에 대한 경매 신청하면서 동시에 공인조선 매수 신고 해가지고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내 걸로 막 상대방 막 정신 확 빼버린 상태에서 근데 양심에 걸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한대요. 경매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땐 경매 안 하는 사람들 바보 멍텅구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봐가지고. 네. 아유,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장완송님, 이정아님, 박황용님, 이강희님, 나는나님, 이명남님, 에리카님, 마옹님, 윤집님, 둥글게님, 나사랑님, 강동열님, 의호님, 박헌성님, 자연의 조아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알까기 대왕님, 시화호님, 폴님, 리키님, 에리카님, 고공샘 부동산 TV님, 비이맨님, 마마깍공님, 민주지사님, 우리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열님은 뭐 임야나 전답 과수원 하시는 모양이시네요.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필구님, 그 다음에 누구신가요? 부부익선님, 이강희님, 자꾸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희님, 윤집님, 그 다음에 강몰님 들어주네요. 강몰님 어떻게 사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 났습니까? 잘 되실 겁니다. 아마. 김혜진님, 그 다음에 누구신가요? 또 강동열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부부익선님하고 인사도 말씀드렸죠. 매주콩님, 준스님, 그 다음에 아리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요. 어쨌든, 이거 좀 걱정이네. 이게 보니까 물건이, 오늘 하여튼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요거 제가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이게 어떡할까 해봐가지고, 이게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요, 지금 현재 물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6개 남아있고, 또, 기존에 현재 진행 중인 물건 다 합치게 되면 물건 한 10건 이상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3월 10일 날 55강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이 사건을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오늘로서 그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타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이거를 그냥 땡 쳐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연장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55강에서는 다시 다른 걸로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의견 있으시면은 연장하자 1번, 아니다 땡 하자 2번 채팅창에다가 숫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글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없으시면 제 마음대로 해버리겠습니다. 땡 할까요? 폴님. 네, 알겠습니다. 폴님 의견대로 이제 땡 하겠습니다. 오늘 땡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54강이죠. 5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